여러분, 앞으로 5년이 30년 만에 최악이 올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인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10년과 코로나19 이후의 5년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5년 동안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2.9%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대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2.9%가 선진국의 성장률이다. 그럼 걱정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2.9%면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성장률이다 이러면 충격적이죠.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은 0점대, 좀 잘 가면 1점대예요. 저성장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는데, 반면에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4%, 5%, 6%, 7%까지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2.9% 성장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확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잘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은 평균이 3.8% 성장을 해왔습니다. 3.8%. 그러나 앞으로 향후 5년이 2.9%라는 수치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1990년 이후 최저가 된다는 뜻이. 1990년 이후 최저니까 지금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33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1990년 이후 중기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뭐 금융위기까지 가야 되나요? 은행위기? 은행위기에 대한 충격이 결국은 말입니다. 경제 하방 압력을 더 누를 거고요. 이것이 자칫 금융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 말입니다. 이야기. 일부 국가는 GDP의 12%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짜 저는 충격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신흥경제의 성장 동력은 아시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아시아에 있다. 그 아시아 중에서도 말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일부 국가는 GDP의 12%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경고. 이게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GDP의 12%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기술의 디커플링 효과가 있는 거다. 기술의 디커플링 효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기술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면 좋은데, 또 기술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데, 이게 일부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설계 기술은 미국, 장비도 미국이에요. 생산은 대한민국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의 디커플링이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판매는 또 중국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더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이 더 올라온다는 뜻이고 기술의 진보가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가정을 해보면 물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대한민국이다, 뭐 대만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기술의 디커플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면 GDP의 12%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자국우선주의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공장으로 놔두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요. 최소한 첨단 기술만은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게다가 중국에 몰렸던 생산품을 이제는 동남아시아, 인도로 확장해서 중국의 공급 역량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뒤집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처럼 말입니다. 아주 애매한 그런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은행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계은행도. 지금 세계은행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이 2011년에서 2021년에 2.6%였는데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2.2%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IMF가 이야기하는 거나 혹은 세계은행이 이야기하는 게 궤가 맞죠, 그죠? 궤를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한동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강타하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 자체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툭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경제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0.1% 성장했거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9% 성장했고요. 그런데 2023년 올해는 2.4% 가느냐 뭐 2% 가느냐 여기를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세계은행도 IMF도 이게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1990년 이후 최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30년 만에 최악의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 경제의 고통은 저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주요 기관들은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암울한 경제 전망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아주 처참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수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지도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영업사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꺾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지도자들 전체가 1호 영업사원이 돼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성장한다. 지금 대만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만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성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불안감에 우리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두려워합니다.